자, 우리 아까 전 시간에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에 대한 거 쭉 설명을 해줬는데 시험 문제에서 공식 문제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계산 문제만 아니라 이런 것 등을 전부 다가 이렇게 가로놓기 시험 문제로 기출된 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역 요인에서는 인근 지역에서 계산한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까 지문 봤었죠? 이런 것 등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사정 보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다 지문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있어줘야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감정평가를 술술 풀어내가는 것이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84페이지. 자, 384페이지 문제 1번 볼게요. 자, 문제 1번에 보면 3방식 1번 지문에 보면 3방식은 아까 시장성, 수익성, 비용성에다 밑줄. 그 다음에 가액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가액에다가 동글뱅이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가액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또는 적산가액, 맞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 수익 환원법. 그러니까 이 내용의 틀이 없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봐봐요. 임대료 평가 방식. 이번에는 임료에 대한 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임대료에 대한 것은 뭐야? 적산법, 또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틀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 하니 풀리가 있나?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고 외우는 거는 휘발성이야.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평가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기본 틀이 형성이 돼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서 산출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며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액이 아니다에다 밑줄 그시고요. 제가 시산가액은 뭐라고 그랬냐면 최종 평가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중간 과정의 평가 금액을 시산가액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 성공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평가액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틀렸다. 5번이 틀렸는데요. 자, 거기다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시산가액을 산술 평균하는 것에다 밑줄. 산술 평균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 평균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그다음 밑줄 그시고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학개론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하는데 이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A와 B를 두 개를 뭐해서 더해서 나눈다. 뭐 이런 게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 한 번만 계산하는 사례만 한번 볼게요. 자, 네모 박스에 보면 거래 사례라고 나와 있잖아요. 찾았어요? 그럼 거래 사례는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이잖아요. 거래 사례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제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는 비교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래 사례에다 밑줄 그으셨습니까? 그러면 거래 사례를 통한 시상가액이 1억이니까 밑에 가중치 해가지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지금? 그러면 이건 무슨 방식으로 풀어야 돼? 비교 방식으로 대입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1억에다가 몇 프로 계산해 줘야 돼? 50%. 맞아요 지금? 그 다음에 조성비용에다가 밑줄. 자, 조성비용이라는 얘기는 뭔가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우리는 조성비용이라고 그래요. 다시 뭔가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뭐라 한다고요? 조성비용. 그러면 이거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원가법을 적용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1.1억에다가 원가 방식 30%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임대료에다 밑줄. 임대료는 아까 제가 임대료 관련된 것은 무슨 방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수입 방식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억에다가 몇 프로? 20%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더해. 지금 세 개 다 계산한 거 나온 거 있죠? 다 더한 게 바로 우리가 감정평가액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다. 별표 2개. 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방식 6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원가 방식 나와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원가 방식은 비용성이라고 그랬고, 가액이라고 그랬던 거, 가액과 임료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거기 가액은 원가법 또는 뭐라고 그랬다? 아까 제가 적산 가액이라고 그랬었죠? 그 임료는 뭐라고 그래야 돼? 시작. 적산법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법? 적산법. 비교 방식 봅시다. 비교 방식은 제가 시장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비교 방식에서 가액과 임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액은 뭐라고 그랬다? 시작. 거래사례 비교법. 맞아요? 임료는 시작. 임대사례 비교법. 맞죠? 그러면 거기 니은에 들어갈 말은 뭐야? 시작.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얘를 모르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기출문제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을 봐요. 수입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의해서 계산하는데, 가액은 수익환원법, 임료는 뭐라 그랬다? 수익분서법. 맞아요? 이게 다 기출문제로 나온 거예요. 넘겨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문제도 별표 2개. 자, 시산가액과 시산임료를 나열한 것이다. 순차적으로 들어갈 맛.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하고 섞어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얘도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2개 좀 쳐주시고,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이니까 꼭 알아야 돼요. 적산가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아까 제가 적산가액은 아까 여기다 적어놨잖아. 뭐라 그랬어요? 시작. 제조다 원가 마이너스 뭐라 그랬다? 감가 누계.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뭐야? 제조다 원가가 정답이 되겠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적산임료라고 나와 있잖아. 맞아요? 그럼 이 적산임료는 적산법과 같은 말이야. 알겠어요? 다시 적산임료는 무슨 말? 적산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적산법은 아까 계산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시작.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 필요적용비를 더해야 된다 했지? 그럼 여기 들어간 말은 뭐야? 기초가액. 그죠? 그 다음에 비준가액 나와 있는데, 비준가액은 사례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 아까 했었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게 지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럼 지는 뭐야? 시작. 지역, 요인, 개별치. 맞아요 이거?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 3개만 하더라도 답이 구할 수가 있나? 그래도 안 되네. 그제? 그 다음에 거기 봐봐. 자, 수익가액을 계산할 때 환원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환원율은 뭐냐면 내 돈이 늘어가는 거야. 내 돈이 늘면은 내 돈으로 자본으로 환원된다. 자본으로 돌려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원율분의 순수익 이렇게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환원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임료는 아까 제가 임대료는 순수익에다가 무슨 경비를 더한 거? 필요 재경비를 더한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이 공식은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줬던 내용인데 390페이지의 문제 10번. 이거 예전에 제가 기본 과정 하면서도 다 설명했던 게, 우리 학계로선 무슨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연면적을 기준해서 계산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 계산하는 문제는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페이지 392페이지 13번, 14번 13번, 14번 392페이지 봤어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이 15번 문제는 별표 3개. 제가 계산 문제가 감정평가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정해법에 의한 감가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5번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형 좀 익혀주시고, 나중에 제가 식곡태 과정을 할 때 계산 문제만 한번 쭉 잡아 돌릴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날 모의고사 끝나게 되면 몰라, 이제는 앞으로 제가 마음을 비워서 천안에 대해서는 식곡태를 몇 명이 들어오는 상관 안 하겠지만, 식곡태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로 할 게 계산 문제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론 쭉 들어갈 거거든요. 몇 명이 안 떠는 거는 신경 안 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 같아서는 동영상도 안 찍고 싶은데, 아무튼 잘 들어오세요. 식곡태. 알겠죠 이거? 자, 그러게 되면 거기 한번 봐요. 15번 문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좋은 문제거든요. 별표 2개 좀 쳐주세요. 경제적 감가 요인에 아까 제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런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주는 문제로서 자주 나오고요. 13번 문제는 정해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문제도 시험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두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중요한 문제들만 찍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그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394페이지에 문제 16번 문제는 좀 좋은 문제인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나중에 계기가 되시면 한번 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별표 2개. 얘는 적산법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적용비를 곱한다. 그대로 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의 계산 문제가 과거에 기출문제로 시험에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96페이지에 보면 20번 문제, 그 다음에 21번 문제. 자, 우리가 이 그 계산하는 문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계산한 사시지계면 이거 할 때 계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대상 부동산이 분자로 가고 이것은 사례 부동산으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대사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대사부동산 할 때는 여기다 100백을 하고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지가 상승률이, 자, 지가 상승 10% 이렇게 나온 거와 2번. 자, 갑과 을의, 자,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가지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1번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지가 상승이 10%라고 나온 거 있죠. 그러면 지가 상승은 대상 부동산에 해당이 될까? 사례 부동산에 해당이 될까? 라고 물어보니까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먼저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사례 부동산은 뭐를 사례 부동산이라 하는 거예요? 전에 거래된 적이 있을 때가 사례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거래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1번 볼게요. 지가 상승 10% 이렇게 나왔죠? 거래됐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지가만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어디에다가? 대상에다가 10%를 플러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번은 볼게요. 지가 상승 10%에 대해서 자, 된 거래 사례가 된 바가 있다라고 이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더해주라는 얘기야? 사례에다가 10%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가가 20%가 우세에 있다, 열세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세란 얘기는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더해주란 얘기입니다. 열세는요, 빼주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가가 20% 우세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몇 퍼센트를 더해준다? 20. 맞아요? 만약에 열세에 있다 그러면 여기다 뭘 한다? 마이너스 20. 이해 갔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상승식 문제에 거기 보게 되면 21번의 문제 한번 좀 풀어봐 주시고요. 자, 그거 한번 풀어볼까요? 21번. 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자, 거래 사례 가격이 얼마라고 나왔죠, 지금? 10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봐요.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다 10억 됐죠, 지금? 여기에다가 자, 첫 번째 볼게요.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에서 10% 우세하다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럼 누가 우세하다는 거야? 대상이 우세하다는 거 맞죠? 그럼 저처럼 여기다 대사 이렇게 적고 100백을 적어 놓은 상태에서 누가 우세하다고 그랬죠? 대상이 우세하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디에다가 더해줘야 돼? 대상에다가 몇 퍼센트? 10%를 더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자, 대사 적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는 거 볼게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보다 사례 지역의 지역 요인이 우세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누가 이번에는 우세하다는 얘기지? 사례가.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처럼 100
백백 적어 놓은 상태에서 사례에다가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대사 적고요. 자,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거래 시점의 가격 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거래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기준 시점의 가격 지수인데, 거래 시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대상일까 사례일까?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어놔요. 사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뭐라고 한다? 대상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지수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사례는 몇 프로다? 120. 맞아요? 아니다. 사례는 몇이다? 100. 대상은요? 120. 이해 갔나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냐 물어본 거니까, 자, 여기다 10 곱하기. 이건 뭐야? 110분의 100이니까 1.1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에 100에서 110을 나누면 0.91 반올림해서요. 이 정도 나와야 될 거예요. 0.9는 좀 11억 8천 얼마가 쭉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1.2 이렇게 나오는 거죠. 120 나누기 100 하면 1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12. 얼마 나오는데 뒷자리 버리고 12억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요, 시험에서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고는 안 돼요. 이것도 다 기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 문제가 그 페이지 39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2번 같은 문제가 또 있죠. 체크하시고. 열쇠는 아까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빼주라고 그랬죠. 맞죠? 우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4번 문제에다가 별표 3개 좀 쳐주시고요. 자, 24번 문제. 자, 24번도 제가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자, 24번 문제. 거기 보니까 상승식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총화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상승식과 총화식에 대한 문제, 이 24번 문제는 기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주거지역 내 주거용 나지인데 인근 지역의 동종의 토지가 밑줄 시장 가치가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만 원으로 거래되었다에다 밑줄. 그럼 평방미터당 거래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사례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 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 가액이죠, 지금. 임대료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례 가액에다가 어떻게 계산하라 했어요? 시작. 사시지계 면으로 계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평방미터당 10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계산하는 얘기예요? 시작. 사시지계 면인데 그 문제를 보니까 사정보정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박스만 주어졌죠? 그 박스를 우리는 개별 요인의 비교치라고 해요. 다시 박스를 뭐라고 한다고요? 개별 요인의 비교치라고 하는데 그 박스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박스의 타이틀을 잠깐만 보시면 대상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사례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찾았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는 사시지계면 여기서 지금 이 박스표는 개별적인 요인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냐? 저처럼 해주면 돼. 대사 이렇게 적어요. 문제 풀 때. 그러면 여기다 100을 적고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로 조건 나왔지? 그러면 뭐가 대상인지 뭐가 사례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쉽게 나왔네. 대상 부동산은 대상이고요. 사례는 뭐야? 사례야. 맞아요? 그러면 얼마야? 80, 70. 자, 80, 70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지금. 근데 여기서는 지금 100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주어졌으니까 지수를 80, 7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도. 자, 두 번째는 얼마라고 나왔어요? 시작. 80, 100. 아니, 80, 100. 그 다음에 또 얼마? 시작. 100, 60. 그 다음에 또요. 100, 80. 자,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작. 90, 100. 그 다음에 80. 아,
되게 길어.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여기 봐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때 있어서 곱했죠?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 한다? 상승식이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얘랑 얘랑 곱하거나 얘 나누고 약분해도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산수를 잘해서 약분이란 전문 용어를 안 쓸게요. 알겠죠? 이거 계산 못하게 되면 저한테 따로 갖고 오세요. 얘랑 얘랑 뭐하고 곱하고 얘 나눠주는 거 그 정도만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죠? 아니면 우리가 80에서 70에서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을 무슨 식? 시작! 상승식. 맞죠 이거? 그럼 총화식은 뭐예요 선생님? 이거야. 총화식은 100만원 평방미터당 100만원이라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80 분자들만 다 더해줘. 80, 100, 그 다음에 또 얼마야? 쭉 100, 그 다음에 여기 90, 그 다음에 얼마? 80. 알겠어요? 분자들 거 다 적어서 더해줬죠? 그 다음에 분모도 더해줘. 70, 100, 60,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얼마? 70. 맞아요? 그런데 우리 거기 보면 합계가 나와 있죠? 합계가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합계만 보시면 되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친절하게 다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 대상부동산의 합계가 얼마 나왔어? 530.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나왔어? 480. 그럼 계산 한번 해봐요. 100 곱하기 480 나누기 530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총화식이야. 어렵지 않겠죠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 이거 기출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요. 의외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많이 틀리고 나옵니다. 꼭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거기 보게 되면 403페이지에 보면 환원율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환원율 찾았어요? 여기도 별표 3개 좀 쳐주세요. 요것도 한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이 환원율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가 2문제 정도가 나온다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늘 내가 노래를 불렀네. 그게 첫째가 적산가액 구하는 문제. 두 번째가 아까 제가 정해법으로서 적산가액 구하는 건 수업 시간에도 제가 늘 노래를 불렀어요. 문제풀이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교 방식 이거예요. 사시지계명 구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환원이율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교 방식 아니면 환원이율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환원이율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설명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좀 잠깐 지울게요. 좀 마무리 짓게요 이제. 자, 환원이율 방식은 우리가 환원율 이런 얘기인데요. 환원율 방식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해요. 다시 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부동산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임대사업을 하는데요. 부동산이 얼마짜리냐면 10억짜리예요. 다시 얼마? 10억. 근데 1년에 임대 수익으로 1억이 나온대요. 그럼 나는 수익률이 얼마예요? 10%죠? 그지 않아? 이 공식 어디서 많이 봤냐면 이거 수익률 공식이에요. 수익률을 우리가 다른 말로 환원율이라고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야? 10억 투자해서 1억 벌었잖아. 몇 프로? 맞아요? 이걸 우리가 환원율 공식이라고 해. 그러면 시험 문제가 왜 선생님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어려워요? 뭐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순영업 소득을 봐봐. 어디서 봤지? 가공기, 유영순 기억나죠 이거? 뭐 소득이득 계산할 때 우리가 봤었잖아. 그죠? 그래서 출제자는 두 가지 유형을 좋아해. 그래서 하나는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가능 총소득은 얼마고 기타 소득 얼마고 공실은 얼마고 해서 순영업 소득을 구하게끔 만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환원이율 공식을 안 가르쳐 주니까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좋아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31번 문제 나온 거 있죠? 요거는 별표 3개 좀 쳐놓고 꼭 좀 문제 유형 좀 담아요. 알겠습니까?
공식 이외에도 대딱 많아요. 우리 그 학개론 보면 문제 풀면 그죠? 제가 그거 하라고 얘기는 안 해. 지금 중요한 건 꼭 담아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문제 푸는 거 좀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공식 뭔지 알겠죠? 공식은 어렵지 않을 거야, 그게. 근데 숫자를 잘 읽어야 돼. 이게 그지 같은 게 뭐냐면 총 투자액이 10만 이렇게 적어놓고 1,000원 단위로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읽을 때 어떻게 되는가? 끝자리가 1,000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입니다. 알겠어요? 숫자 제대로 잘못 적으면 공 하나에 답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단위 꼭 주의해서 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잠깐만 볼게요. 페이지는요 409페이지로 훅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409페이지.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가격 공시 제도가 생겨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 1번에 보면 감정평가 절차라고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얘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세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409페이지예요. 409페이지 문제 1번 감정평가는 순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꼭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내용들만 잠깐 좀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우리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좀 꺼내 보실래요? 자. 자, 우리가 가격 공시에 관련된 거 잠깐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공시. 자, 우리가 이 가격에 대한 공시를 하는데 뭐에 대한 가격 공시냐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맨 끝자락에 보면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야? 표 나와 있고 이런 게 195페이지 보면 박스 나온 거 있죠? 박스 나온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박스를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가격 공시를 할 때 제가 세 가지 우리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을 전에 설명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쪼매, 건국이에 선행하세요. 토비 아동과자, 인부강호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지금 요거 하나만 좀 머릿속에 좀 담아 드릴게요. 제가 그 뒤에 부록에 있는 내용도 더 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딱 잡아 드릴게요. 알겠죠? 자, 여기 가격 공시 여기서 한 문제나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고 그냥 외우려고 하더라는 얘기죠. 그럴 필요 없어. 틀이 있어. 틀만 남아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부동산은 뭐하고 무엇으로 구성이 돼 있어? 시작.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돼 있지. 맞아요? 그럼 이 가격 공시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했겠어? 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했겠어? 건물.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갖다가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잘 봐요. 토지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뭐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알겠어요? 다시. 자, 표준지하고 뭘로요? 시작. 개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머릿속에 담을 게 표준이 제일 큰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큰 놈은 누가 이 공시지가랑 이 개별 공시지가인데 표준하고 개별하고 누가 더 크냐면 표준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이 표준은 큰 놈은 누가 하냐면 항상 국장이 해. 제가 국장은 국토부 장관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누가 하냐면 시군 구청장이 해. 공시를 결정하고, 잘 들어요? 결정하고, 공시하고, 공시란 얘기는 뭐냐면 발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결정하고, 이런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고, 누가 한다고 해? 시작. 국장이 하고, 얘는 누가 한다고? 시군구가 해. 그러면 높은 놈이 항상 먼저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얘는 공시하는 날짜가 언제야? 1월 1일이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시험 지문에 제일 많이 장난치는 게 이 날짜야. 며칠이라고 그랬어? 5월 31일이죠 지금. 안 헷갈리게 제가 쐐기를 확 박아 드릴게요.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러면
우리 맞아 제가 다 적어놓고 끝내버릴게요. 알겠죠? 자, 여기 봐요. 자, 토지는 크기 시작. 표준하고 뭐라 그랬어? 개별. 맞아요? 누가 더 큰 놈이야? 얘가 더 큰 놈이야? 그러면 여기 봐요. 국장은 국토부 장관이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중앙정부 소속이야. 시군 구청장은 지방자치제지 얘는 하급 직원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 국장이 이 표준지가를 정할 때는 항상 중앙부동산 가격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동산 가격을 정하게끔 돼 있어. 알겠어요? 다시 얘네들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표준지는요 국장이라고 그랬죠. 얘는 장관이야.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중앙정부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중앙부동산 가격심의에 거쳐서 심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정이 돼. 근데 시군구는 개별에 대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시군구청장이잖아요. 맞죠 이거? 그럼 걔네들은 뭐냐 하면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 심의위원회 이렇게 들어가. 다르지? 다르잖아. 얘는 앞에 뭐가 붙어서 시작. 중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얘는 뭐가 들어갔어? 심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맞죠 이거? 자, 그래서 시군구하고 달라. 그래서 말장난 치면 안 돼. 얘는 장관이 높아. 그래서 얘는 항상 중앙이야. 얘는 뭐라고 했어? 시군구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자, 잘 봐요. 얘하고 둘이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할게요. 누가 더 큰 놈이라고 그랬지? 표준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을 생략할 수 있다. OX. 자, 잘 들어요. 뭐든지 큰 놈이 결정이 되잖아. 그럼 밑에 놈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얘를 생략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 자,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어 있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생략할 수 있다. 그건 틀려. 새끼가 절대 위로 올라설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점 꼭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큰 놈이 생기면 얘는 생략할 수 있지만 얘는 얘를 못해. 못 이겨. 이해 갔죠? 자, 다시 한번. 얘 좀 이따 이거 설명해 줄게요, 이거. 자,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한 거 요것만 하면 나올 거 특별한 거 없어.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 개별은 누가 하는 거야? 시작. 시군구청장. 자, 표준지는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토지의 지가가 결정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결정이 돼야 돼? 표준지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가 뭐가 결정이 된다? 개별이 결정이 돼. 항상 뭐든지 큰 게 먼저 정해주고 그 다음에 하위 주죽이 되는 거지. 얘가 먼저 하고 얘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뭐가 결정이 된다고 시작? 표준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개별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시험 지문에 개별 공시지가가 만들어지고 표준지가 만들어진다면 다 틀려. 순서가 누구 먼저 해야 되는데 시작? 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여기 봐. 건물 봐. 건물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표준주택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개별주택으로 나눠져 있어.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주택은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으로 나눈다고? 단독과 공동이 있어. 그러면 여기 물어볼게. 용어상으로 머릿속에 딱 집어야 돼. 단독이 클까? 공동이 클까? 공동이 더 커. 그럼 선생님, 공동주택은 어떤 거예요? 아파트야. 아파트는 세대가 크잖아. 단독주택은 몇 세대 있는 거잖아. 1층, 3층까지 있는 거. 누가 더 커? 얘가 큰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담아. 큰 놈은 항상 누가 하는 거야? 국장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공동주택은 누가 하는 거라 했어? 시작. 국장이야. 얘는. 알겠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여기 또 보니까 어머, 얘는 표준이고 얘는 또 뭐 있어? 또 구분을 해놨지.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단독주택 중에서의 표준은 이런 식으로 나와. 지문을 잘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단독주택 중에서도 뭐가 나온다고? 개별주택 이렇게 나와. 그러면 표준하고 개별하고 누가 클까? 표준이 큰 거야. 그러면 단독주택은 표준주택은 누가 하는 거야 이거? 국장이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누가 해? 그렇지, 바로 시군구야.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알겠어요? 다시 한번. 자, 주택은 건물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뭘로 시작? 단독과 공동이야. 공동이 크다 했지? 크다 했잖아. 그러면 얘는 누구야? 시작. 국장이야. 근데 이제 단독은 표준과 또 개별이 있잖아. 표준이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야? 국장. 얘는 시군구청장이야. 또 물어볼게. 그러면 아까 내가 큰 놈은 언제 기침한다고 그랬어? 1월 1일 날 한다고 그랬지? 얘도 1일 하는 거야. 국장은 무조건 결정 공시하는 건 1월 1일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 요거 남았지? 그치? 근데 얘는 몇 월 며칠이야? 헷갈리거든. 그래서 요거 자주 지문을 하는데 간단하게 외워줄게요. 자, 여기 봐. 자, 머릿속에 담아드릴게요. 우리가 집은 어떻게 짓지?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거지. 그지 않아? 그러면 건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있는 거잖아. 그지 않아? 그잖아. 집을 짓 때 토지 위에 건물 짓죠? 그러면 건물은 먼저 져 4월 30. 그 다음에 토지는 밑에 있는 거잖아. 5월 31일. 자, 토지는 밑에 있는 거니까 5월 30. 주택은 위에 있으니까 언제야? 4월 30.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 다시 뭐가 위에 있어? 건물. 여기는 밑에 있지? 밑에 있잖아. 얘는 5월, 얘는 뭐라고? 4월.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여기 또 여기서 이제 나올 게 뭐가 있겠어? 자, 또 물어볼게. 표준주택은 어디에서 어디에 거칠까? 중앙 아니면 시군구? 중앙이야. 국장이 하는 건 전부 다 어디에서 하는 거야? 중앙정부에서 가격이 심의를 거치는 거야. 얘는 어디일까? 시군구 부동산 가격위원회야. 그 내용의 부록이 계속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내용만 딱 알게 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것을 내용을 모르니까 개념 체계가 안 잡히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모의고사 보면. 별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거 딱 정리만 해. 아,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표준지하고 뭐라고 있어? 개별이 있어. 누가 커? 표준. 표준은 큰 놈은 항상 국장이 커. 언제 발표해? 1월 1일 날. 맞아 이거? 주택은 단독과 뭐가 있어? 공동이 있어. 공동이 제일 크니까 얘는 국장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택도 단독주택 안에는 뭐하고 뭐가 있는데? 표준하고 개별. 표준이 크지? 표준은 언제 해? 1월 1일 날. 누가 해? 국장. 어디에서 해? 중앙 부동산 가격 심의위원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것만 알면 아무것도 틀릴 게 없어. 이거 가지고 말장난을 치는 거야 계속. 자, 개별 공시 지가는 중앙부동산 가격의 심의를 거쳐서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또 뭐라고 한다? 자, 여기 개별 공시 지가는 이 앞에 뭐라고 한다? 국토부 장관은 개별 공시 지가를 매년 5월 30일에 공시하며 이렇게 해서 지문을 만들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틀렸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본 틀을 머릿속에 담으면 절대 틀린 내용이 아니야. 주는 문제인데 이걸 틀리고 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나머지 문제도 좀 풀어주세요. 제가 지금 체크만 해놓은 문제 좀 꼭 좀 풀어봐요. 알겠죠? 자, 아까 어디까지 몇 번까지 했지? 409페이지. 409페이지 문제 2번. 그 다음에 410페이지 3번하고 4번. 그 다음에요, 413페이지 7번. 그 다음에 414페이지 8번, 9번, 10번. 그 다음에 11, 12, 13번까지 문제 쭉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지금 풀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내용들이 쉽게 문제를 접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우리 한번 시국태 과정에서 제가 있잖아요. 문제 못 풀었던 거 시간 남아서 꼭 나머지 공부 좀 하고서 문제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